저도 안 보시고 지금 다들 너무 바쁘시네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애니랜드의 ELT 브랜드인 애니빌딩그룹에서 교재와 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윤세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2019년도 하반기 세미나 2회차인데요. 다 알고 오신 것처럼 애니빌딩그룹의 대표 코र्스들 뭐죠? Common Everyone 교재를 활용한 티칭 팁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Go.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Steve. What's your name? My name is Amy. 제가 왜 준비했을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라고 준비했어요. 그냥 인사하세요 하면 안 하실 거니까 이 간단한 문장 활용해서 인사 나누시고 이름 정도 쉐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름 쉐어하는 거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닉네임도 상관없고요. 영어 이름도 상관없고요. 그냥 오늘 하루 동안 불려질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소개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왜냐하면 오늘 세미나 진행하는 동안 협업해서 하는 과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만약에 옆에 그 파트너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뒤로 해서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Go ahead.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reat. What's your name? Nice to meet you. Maybe I'll come here and 다 나누셨나요? 진짜요?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Christine. Okay.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Stella. And what's her name? 이거 봐요. 나누신 듯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이 많으니까 오늘은 옆에 계신 분, 지금 인사, 이름 나누신 분하고 좀 같이 하는 그 코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미나 개요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 이전에 교재 안에 반영이 된 여러 가지 개발 기본에 대해서 조금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지금 들어오면서 받으신 Common Everyone 교재 있죠. 그 교재 그 페이지별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재가 갖고 있는 핵심 특징을 fully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티칭 팁, 그 다음에 액티비티 아이디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Common Everyone에 들어가는 부가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가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구성하실 때 Common Everyone 코र्스북 쓰면서 다른 스킬 어떤 교재랑 매칭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교재들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1권부터 6권까지 총 6개의 레벨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게 코र्스북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코र्스북처럼 영어의 기본기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 스킬이죠. 뭐죠?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이 4가지 스킬을 한 권의 교재 안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Common Everyone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은요. 뭐예요? Speaking. 아이들이 이 교재 안에 구성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Speaking이라는 아웃풋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재 안에서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드릴링 해가지고 선생님이 원하는 그 단어나 문장을 아이들이 말하게끔 이렇게 지도하는 교재는 아니고요. 교재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스피킹까지 끌고 올 수 있도록 그 교재 안에 장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Common Everyone을 통해서 아이들이 language skill 학습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교재 안에 어떠한 특징들이 반영이 됐냐면 아이들의 이 교재를
그 학습함에 있어서 21st century skills, 21세기 핵심 역량도 동시에 같이 디벨롭 시킬 수 있도록 그 교재 안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담아놨어요. 아마 21세기 핵심 역량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으셨죠? 우리 이 21세기 핵심 역량 왜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또 사실 제가 물어보면 답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과거에는 지식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받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그냥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4차 산업혁명, AI 이런 거 다 어떤 거 의미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때요? 변화가 심하고 예측하기가 힘든 사회를 아이들이 살아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운 지식이 그때 가서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 넣어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응용하고 지식과 지식끼리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1st century skills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핵심 키워드 4Cs라고 넣어놨어요. 알파벳 C로 시작하는 4가지 핵심 스킬 뭐뭐 있죠?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creativity and critical thinking. 이거 지금 핸드아웃 열심히 보신 분들은 다 답하실 수 있어요.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봐요. 첫 번째, creativity. 이거는 뭐예요? 창의력.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이거는 단어만 듣고도 어떤 스킬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collaboration. 아이들이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남들과의 협업하는 그런 스킬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communication.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스킬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력. 이 4가지 4C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 4C에 대해서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정의는 알지만 그래서 이게 수업 현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울 때 아이들이 이 스킬이 디벨롭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액티비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세요. 총 몇 개죠? 12개의 스킬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특히나 코र्스북 우리 안에서 할 때 교재를 활용해서 또는 교사가 주도해서 아이들에게 지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 보세요. 파란색은 creativity, 빨간색은 collaboration, 녹색은 communication, 노란색은 critical thinking. 제가 이렇게 그 각각의 스킬만, 각각의 핵심 역량마다 색깔을 지금 다르게 주었거든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지금 처음에 액티비티 페이퍼 이거 다 찾아보시겠어요? 이 페이퍼 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제가 그 아이들 그 학습 방법이 있고 여기에는 스킬을 넣어놨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스티커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첫 번째 what is it? questioning. 이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있죠. 질문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어쨌든 아이들이 영어로 뭔가를 질문을 할 때 어떠한 역량이 높아질까요? 이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주요한 거, 가장 메인으로 디벨롭될 수 있는 역량을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돼요. questioning은 critical thinking. 그렇죠? 되게 놀랍죠? 그래서 critical thinking에 대해서 여기다가 노란색 이렇게 스티커 붙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각각의 항목들 살펴보시면서 그 스티커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 수업 시간에 자주 활용해보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전혀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다 해보셨나요? 시간 조금 더 필요하신 분?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이거 혼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옆에 분하고 상의해서 진행하셔도 돼요. 다 해보셨어요? 저랑 같이 다 맞춰봐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 아니고 보세요. 아까 전에 questioning 제가 이거 critical thinking이라고 노란색 스티커 붙였지만 이쪽에서 저거 communication 아니야? 약간 이런 이야기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communication도 맞아요. 근데 questioning 할 때 question, answer 이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어떤 토픽에 대해서 무언가 질문을 생각해내는 것 그 자체는 critical thinking에 조금 더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는 그 스티커는 그게 메인, 그 핵심 역량을 돕는 학습 활동이고 사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같이 개발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답을 맞춰봐요. 네. 처음에 그죠 보셨죠? creativity 이거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영어를 배울 때 이 creativity, 이 창의력이 향상되는지 이렇게 세 개. Developing new ideas and designing presentations and brainstorming. 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디자인의 presentations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presentation 그 자체가 아니라 presentation을 준비하는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상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collaboration. 어떤 거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 들려나 볼까요? 그죠? Group and partner task and group discussion. 이거는 collaboration은 사실 여기 다른 것들도 많이 될 수 있지만 특히 그룹으로 무언가 태스크를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이 이 역량이 많이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communication. 어떤 거 하셨어요? 아하. Yes. Reading aloud to others and presentations and digital production and digital literacy. 이게 아마 reading aloud to others 이거랑 그다음에 presentation 요거 두 개 자체는 쉽게 하셨을 텐데 디지털 들어간 거였죠. 이게 멀티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로 무언가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단순히 스피킹, 리스닝 이것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그 소셜미디어 이런 거에서 라이팅으로도 자기 생각 굉장히 많이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이런
이 세계 말고 가상 세계에서도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러한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critical thinking, questioning, reflections, 문제 해결 능력,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의사결정하는 것.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이 21st century skills, 21세기 핵심 역량을 같이 개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학습 방법에 스티커 붙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What skills would you like to focus more on? 내가 평소에는 그것만 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평소에는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만 엄청 열심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questioning이 critical thinking에 도움이 되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써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킬들 중에서 내가 3가지 정도만 더 골라서 써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 첫 번째 액티비티 한 거 넘기시면 바로 똑같은 페이지 있거든요. 다 적으셨죠? 우리가 이 액티비티를 해본 것은 단순히 그냥 핵심 역량이 어떤 게 있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교수법을 통해서 이제 실제 내가 아이들에게 티칭을 할 때 어떠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핵심 역량을 키워줄 수 있겠구나 이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따가 그 세미나를 들으셔야 돼요. 되셨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피칭 팁과 액티비티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Come on everyone 혹시 교재 사용하고 계신 분 계세요? Great. 이거 띵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Please. How many characters did you see here? No. 3? Yes. 네, 알림장 그 스티키넛 스티키넛. 오케이. 와우. 여기 지금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거 띵성 있는데 그냥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냥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앉아 막 이렇게 해서 수업 그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하는 거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냥 노래가 시작되면 아 이제 영어 클래스 시작이구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띵성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받으신 교재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질게요. 교재 안에 컨텐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교재가 스티든북 있고 어떤 게 들어있고 전체 구성을 한번 좀 살펴보시겠어요?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 다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인 스튜던트 있고 그 뒤에 어떤 게 있어요? 보셨어요? 네. 월드 거기에 하나 뒤에 부가 자료처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DVD롬, 그 다음에 MP3 CD 이렇게 두 개 구성된 거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전체 교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Any Building Room that Student Care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재 검색하셔서 보시면 보이세요? 다양한 부가자료도 온라인에서 제공되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들이 제공되어지는지는 일단 마지막에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컨텐츠 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2개 유닛하고 리뷰, 2개 유닛하고 리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쪽에 보면 이 supplementary materials, 부가자료, 교재 안에서 구성된 부가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chants and songs라고 해서 교재 자체에는 아이들의 그런 인지 발달을 고려해서 텍스트를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았어요. 대신 song and chants 여기에 있는 가사들이 어때요? 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make your own story라고 해서 스토리와 관련된 액티비티 활동할 수 있는 페이지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scope and sequence가 아이의 페이지 안에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사픽으로 어떠한 랑구지를 배울 수 있을지 선생님들은 좀 큰 그림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word list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스티커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드. 그다음에 뭔가 굉장히 화려한 페이지들이 교재 뒤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찾으셨어요? 네. 오늘 샘플 레슨은요, 유닛 2예요. What's the title? At School. 우리가 School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어떤 영어 콘텐츠를 배우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두 페이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어디서 보셨어요? 아까 전에? 그죠? 그 썽에서 보셨죠? 그 메인 캐릭터들과 토픽과 연계된 어떤 그런 큰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배울 거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습한 어휘를 바탕으로 어때요? 문장으로 확장해서 아이들이 말해볼 수 있게끔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추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그 vocabulary set 아이들 배우고 또 약간 랭귀지 확장해서 아이들이 첫 번째 레슨에서 배웠던 어휘와 문장 그거를 활용해서 단어가 추가되고 문장이 확장되면서 표현할 수 있는 완구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레슨 2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보이세요? 스피킹 타스크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을 어떻게 스피킹으로 연계해서 확장시켜서 지도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페이지 안에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레슨 3는 보이시죠? 스토리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처음에 아무런 그런 컨텍스트 없이 그냥 단어 배우고 문장 배우고 했다라고 하면 레슨 3에서는 이제 어떤 일정 흐름을 갖고 있는 스토리, 컨텍스트 안에서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레슨 4 랩업하는 페이지가 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어요. 스피킹 타스크라고 해서 이전에 앞에 배웠던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게임이나 액티비티를 하면서 스피킹으로 끌어올 수 있게끔 교재 안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유닛이 진행되고 나면 리뷰 있다고 했잖아요. 리뷰 페이지 보면 아이들이 배웠던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페이지 구성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이세요? 리딩 스킬 강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학습한 문장을 리딩할 수 있도록 리뷰 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샘플 유닛은 에스코 유닛 2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도를 아이들에게 이제 유닛을 지도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콜스 지금 아까 사용하고 계시죠? 어떤 거 하세요? 오늘 스쿨이니까 오늘 스쿨에서 뭐 했는지 그 토픽과 관련된 맞아요. 이거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교재가 시작되고 나면 어때요? 그냥 레슨 바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전시가 돼서 끝났으면 오케이 다음 클래스. 그냥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많이 충분히 주지 않고 바로 학습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S4 유닛 2를 배운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 과정 자체가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학습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 끌어오는 활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해 드리는 활동이 What's in your mind?라고 해서 S4 이 Corrective Organizer 활용해서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S4에 대해서 어떤 게 떠올라? 관련 어떤 게 떠오르니? 라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하. Friend. 아하. Teacher. School lunch. Great. 지금 다 나왔어요. 보면 급식이요. 이거 제일 많이 하죠. 제가 아들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teacher, 뭐 books 이런 것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랑구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영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건 레벨 1이죠. 이런 친구들은 그냥 한국말로 말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선생님께서 영어로 표현을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분명히 친구들 teacher, school lunch, pencil, homework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은 영어로 단어를 모르니까 그때는 무조건 쓰게끔 하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도 돼요. 이 학습 자체는요. 영어라는 랑구지를 배울 때 그 토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 페이퍼 여기 찾아서 한번 채워 넣어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영어로 발화하는 게 힘든 건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생각하는 힘이 부족할 때 사실은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업 시간에 충분히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셨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감사해요. 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굉장히 기본 방사형 Corrective Organizer로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보세요. 보이세요? Iceberg, and sunflower, plum, and spider. 이거 구글에서 그냥 Corrective Organizer 이렇게 검색어 치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템플릿 같은 거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아이들이 재미있게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출력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이 그릴 수 있게 도와주셔도 돼요. 이 정도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그리고 활동까지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Corrective Organizer를 수업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활동으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주제와 관련된 토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그 키워드가 교재에 실제로 나오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그 다음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그 토픽과 관련된 어휘를 하나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힘이 부족한 건 뭘 말을 해야 될지, 뭘 떠올려야 할지 지금 이 스킬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멀티미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셨다라고 하면 화면에다가 구글 이미지.google.com 여기 들어가셔서 만약에 S9 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림 중에서 친구들이랑 하나 선택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진짜로 학습으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제에 훨씬 더 쉽게 몰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4이니까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요. 한글로 학교 치면은 또 컨텐츠가 전혀 다른 게 나와요. 네,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두 개 다 보여주셔도 돼요. 굉장히 신기해요, 애들이.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만 아이들이랑 그 before 그 액티비티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S4
여기에서 첫 번째 팁 드리는 건 바로 얘네들을 좀 잘 활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얘네 이름 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얘네 이름을 외우는 게. 지금 애들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 클래스에 얘네가 추가로 더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얘네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이 캐릭터들은요, 매 유닛 첫 페이지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스토리에도 등장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름을 잘 모르면 What does she have?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과 아이 컨택 안 되죠. 그리고 막 얘 포인팅 해야 되죠. 수업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What is Amy doing? 이라고 해서 친구들과 선생님 둘 다 이 친구를 Amy, 얘를 안다면 그냥 눈 보면서 질문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발화를 제대로 하는지 체크까지 같이 조금 더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지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선택해서 진행할 때는 반드시 이 친구들의 이름을 외워서 캐릭터 안에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페이지를 좀 잘 학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신 후에 티칭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항상 어휘를 배울 때 여기 지금 첫 페이지 보면은 이 친구들을 활용해서 뭐 배우는 거예요? 단어 배우는 거예요. 어휘, 기본 어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어휘, 그러니까 그냥 컨텍스트 안에서 쭉 뭔가 언어를 그 자체로 습득하면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휘 학습이 반드시 습관이 되어야 되죠. 효과적으로 아이들랑 지도를 하려면. 그때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flashcards. 이렇게 생겼거든요. 앞에 이미지 있고 뒤에는 텍스트로 나와 있어요. 여기 애니 빌딩로우나 시오다 키어 아까 제가 온라인 부가자료 웹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바로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플래시카드를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때 사실은 이거를 선생님들이 그냥 넘기면서 빨리빨리 지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 자체로 질문을 막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요. 이 플래시카드를 그냥 아이들에게 노출해서 단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자체에서 아이들이 어때요? 언어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레벨이 낮은 친구들은 그림 보여주면서 컴프레hension 체킹하는 퀘스천을 같이 던져주시면 좋아요. 근데 굉장히 쉬운 질문들로 선생님이 필터링 해서 던져주셔야 돼요. Okay, how many pencils do you see? Do you see 2 pencils? No. Okay, and do you see a pencil? Yes. 이렇게 그냥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신 레벨이 조금 높은 친구들이거나 뭐 레벨 3, 4 이런 거 배우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이 단어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애들이 그 질문 너무 쉬워해요. 그럴 때는 어때요? Connected question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랭귀지를 실생활과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Okay, do you have a pencil? And how many pencils do you have? 제가 지금 계속 어때요? 질문의 주체를 계속 you로 주고 있죠. 그래서 너 펜슬 가지고 있어?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진짜 필통 꺼내서 세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connected question을 활용해 보면 좋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리는데요. 그 액티비티 테이블 뒷장 보면 제가 다 다른 그림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른 플래시카드 들어가 있고 밑에 퀘스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칸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면 쉬운 그 컴프레hension 체킹하는 퀘스천 어떤 거 물어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대부분 컬러, 숫자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커넥티드 퀘스천 어떤 거 물어볼 수 있는지 한두 개 정도 한번 써보시겠어요? 써보시고 빨리 끝내신 분들은 옆에 짝꿍분이랑 쉐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으면 어떤 선생님들은 계속 컴프레hen션 체킹하는 쉬운 질문만 나가고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계속 어려운 것만 나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클래스에서 아이들 레벨에 맞춰서 교사가 질문의 그 종류를 다르게 하면 아이들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래시카드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는 쉬운 액티비티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뭐예요? Very hard.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fly, swatter, and catch 한정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일단 유닛 2의 S4이라는 사픽에 맞춰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볼까요? Pencil, crayon, eraser, ruler, pencil case, notebook. 이게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6개 단어예요. 그러면 저 미스터리 카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플래시카드 그냥 출력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요 사이로 뭘 보여드릴게요. 뭔지 맞춰보세요. Can you guess the word? No, it's not a pencil. What is it? Crayon.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조금 선생님한테 집중해서 이 그림만 보고 이 단어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셔도 돼요. 되셨어요? 만약에 아이들 연령이 좀 매우 어린 상태에서 퍼머네이션을 시작하시면 이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뚫어주시면 좋고요. 학년이 높으면 되게 쬐끄맣게 뚫어가지고 약간 아이들이 힘겹게 맞춰볼 수 있게끔 지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번 만들어 놓으시면요. 레벨 상관없고 유닛 상관없이 계속 아이들 힘들어할 때마다 그때그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재밌게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ly, swatter 이건데 아마 이 액티비티는 저도 많이 했었고 사실 선생님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룹으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게임처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지금 여기는 제가 모델링하기가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오늘 해보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그 클래스 안에서 이 정도 아이들이랑 같이 의자 세워놓고 뛰어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게임처럼 진행하셔도 좋고요. 만약에 저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든 상황이라면 그냥 이런 화이트보드 저기에다가 카드 붙여놓고 친구들 그 뿅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주워주고 선생님이 단어 빠르게 말하면 그 단어 맞게 칠 수 있는지 그렇게 액티비티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Pass the envelope. 그쵸?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이 안에는 그 아까 전에 제가 플래시카드 출력해가지고 여기다가 접어놨거든요. 접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빼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받았으니까 Can you guess the word? What is it? 네, 이렇게 하고 빼고 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드리면 하나를 빼서 보여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아직 튀기 전에 그림만 보고 Can you guess the word? What is it? Crayon. Yes, what is it? It's a crayon. Good. And would you please pass the envelope to your partner? 아니 그거 빼주세요.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뒤로 돌리면 더 좋죠. 네. What is it? Pencil case 맞아요. 한번 볼까요? Yes, pencil case 맞아요. 이렇게 해서 그 클래스 안에서 모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단어 빼서 내가 그 단어 맞춰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내가 어떤 단어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친구들이랑 같이 say it aloud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 활동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 저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흥미있어 할 만한 액티비티였고요. 그 다음에 좀 고학년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플래시카드가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이들이 이 중에서 카드 하나 선택하게끔 해요. 친구들 스스로. 그 다음에 이 단어를 활용해서 내가 친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단어 아이들이 한번 써보게끔 하고 그 레벨이 낮은 친구들이 교사가 주도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레벨이 올라가면 teacher student 아니고 student 학생들끼리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한 활동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 레벨 그 하이 레벨 친구들도 그렇게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 해볼 건데요. 아마 액티비티 페이퍼 보시면 이렇게 생긴 페이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speak and write인데요. 아이들이 쓰는 게 아직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say it aloud 이거를 계속 많이 시켜주시면 되지만 그러니까 일정 레벨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사실은 스펠링도 그렇고 쓰는 활동이 조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let's write 이라고 하면 애들 써요 안 써요?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싫어하니까 안 하게 되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게임처럼 좀 풀어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 그 자리에 보면 클립 제가 다 넣어놓은 거 보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클립 다 찾으셨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네, 클립 이렇게 된 거 하나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펜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방법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여기 원형 안에 지금 그 keywords 다 넣어놨죠. 그 다음에 뭐 say, three words 이런 거 넣어놨어요. 저렇게 단어가 나오면 그 친구도 옆에다 써야 돼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아이들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클립 하나 주어주고 수업 시간에 쓰는 연필만 있으면 아이들이 돌리고 써볼 수 있게 되셨나요? 지금 해볼까요? 이거 페이퍼 하나만 있으면 돼요. 페어워크로 하면 되는데요. 두 분이서 함께 해주시고 두 분 이렇게 앞뒤로 두 분 해주시고 여기도 앞뒤로 두 분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함께 여기에 어떤 키워드, 원형 안에 어떤 키워드 넣을지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나오는 단어를 여기다가 하나씩 써주시면 돼요. 메인 1이랑 메인 2는 그거는 이제 내 이름. 만약에 여기 선생님 두 분이서 하시면 선생님 이름 name 1, name 2 이렇게 적고 내가 맞춘 내가 이렇게 스크린 해가지고 나온 단어를 써볼 수 있어요. 이거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느낌일지 가져가셔야 돼요. Keywords. pencil, case, ruler, eraser, 이게 그냥 만약에 저기 걸리면 내가 단어 3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 단어에 걸리면 쓰게끔. Right. 네, 해보세요. 여기 완성됐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레이저, 그릇은
되게 그럼 밑에 나가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생각이 더 해주고 싶으면 재밌으시죠? 재밌어요. 이거 돌리는 거 아이들 그냥 수동적으로 계속 학습만 하다가 이런 액티비티 같이 해주면 또 재미있고 게임처럼 라이딩 활동, 그러니까 라이딩까지도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액티비티도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그룹 워크예요. 그 프라이팬 롤이 아세요? 아세요?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프라이팬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1, 2, 3, 4 이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굉장히 그런 거지만 제가 해볼게요. 1, 1, 1, 1, 2, 2, 2, 2, 1, 1, 2, 2,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요즘 아이들 다 할 줄 알아요. 런닝맨인가 뭔가에 나왔대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펜슬 2, 펜슬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저희 봐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Ready? 해보시겠어요? 이거 저번에 앞으로 초대해서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제가. Okay? There are 4 words: pencil, crayon, ruler, eraser. 그러면 1, 2, 여기 2, 3, 4 되셨어요? 그러면 1, 2, 3, 4 제가 pencil 2 그러면 number 1 pencil 여기는 하시면 안 돼요. 여기 2 오케이? 제 1번, 2번, 3번 pencil, crayon, ruler, and eraser 되셨어요? 자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해야 요즘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요. 자, 나 같이 해봐요. 오케이? Ready? 오케이. 1, 2, 2, 2, 1, 2, 2, 1, 2, 3, 4. Crayon 3.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가 crayon, 여기 crayon. 저희 crayon 3.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제가 안 가봐요. crayon 3. 다시 갈게요. 다시 리듬 붙이고 너무 싫은데 오케이. 1, 1, 1, 2, 2, 1, 1, 2, 3, 4. Pencil 1. Crayon 2. 크레용. Eraser 3. Pencil 3. Ruler 2.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시는 건데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는데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아들도 좋아하고 중학생 친구들도 심지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들 힘들어할 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Any Building Grow.co.kr 여기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Teaching Materials, Keyword Picture Card 이거 다운받으시면요 파워포인트 그 슬라이드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페이퍼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어때요? 이 슬라이드 활용하셔서 이렇게 What's the word? Pencil. What's the word? crayon. 아이들이 화면에서 나오는 단어 빨리빨리 맞춰볼 수 있게끔 이 슬라이드 활용해서 수업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Common Everyone 주요 장점 중에 하나가 DVD-ROM 안에 굉장히 정말로 많은 컨텐츠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에. A. Listen, point, and say. Number 1. Pencil. Number 2.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원어민 발음으로 리스닝 할 수 있어요. What's in your desk? 라고 질문도 해볼 수 있고 Listen and circle. What's this? It's a pencil. It's pretty. Thanks. 어때요? 간단한 대화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한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DVD로 안에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 겨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는 학습한 어휘를 활용해서 문장으로 확장해서 아이들과 수업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일단 여기에 그 센텐스 스트럭처는 뭐예요? What's this? It's a pencil. It's an eraser. It's what's this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it's on 요거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액티비티는 아이들이 센텐스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좀 빨리 인지하는데 좀 효과적인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금방 해볼게요. 요런 페이퍼 찾아보시겠어요? 이번에 다 찢으셔야 하니까 여기 아예 빼내세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단어를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그냥 먼저 써주세요. Number 1, up. Number 2, eraser. And number 3, question mark, right? And next, it. Next, on. Next, this, and then it, and pencil. What? The last one, period. 되셨어요? 그 다음에 많이 오신 분들은 다 알고 빨리 접어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10개 카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쁘게 안 자르셔도 되고요. 그냥 막 찢어주세요.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 책상 위에다가 카드 놓고요. 막 섞어주세요. 그리고 특히 학년이 어릴수록 아이들 손 움직일 수 있게끔 액티비티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 접고 찍고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좀 많이 넣거든요. 자, 제가 그러면 이제 문장을 불러드릴 거예요. full sentence. 그러면 그거를 듣고 맞춰주세요. 오케이? What's this? What's this? Hands up. What's this?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빨리 하고 손 드시면 선물 드려요. 제가 빨리 드려요. 아이고 이게 늦으셨어요. 되셨어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It's a pencil. It's a pencil. Free. 오케이.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맞아요. 여기 1등 나오시나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텍스트 일지해서 빨리 문장 구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조금 동기부여를 위해서 컴퓨테이션 약간 이제 누가 빨리 하나 이런 것들 그 수업 시간에 해주시면 아이들이 뭐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이거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좀 강조하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요.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남자친구들은 대소문자 제대로 못 쓰거나 그 concept print, period mark, question mark 이런 거 제때제때 안 써가지고 시험 막 답할 때 다 틀려오고 막 이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릴 때부터 write,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언어가 라이팅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이러한 규칙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부러 whiteboard 여기에다가 이런 문장을 써요. Let's read it. S 그렇죠.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do you think S is correct sentence? 그러면 yes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no라고 알려주고 친구들이 여기 밑에 teacher tab 있어요. 같이 두 번째 거부터 읽어볼까요? Can you correct the sentence by yourself? And can you show me how to correct it? 아이들 스스로 이거를 한번 고쳐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I, capital letter, 그다음에 line. 맞아요. 여기서 선생님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클래스에서 수업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자주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raser 앞에 계속 붙인다든지 period 계속 안 쓴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고치고 it's an eraser 이라고 한 번 더 모델링 해주시고 Do you think it's a correct sentence? No? What's missing? Okay. We need to put period at the end of the sentence. 여기다가 period 꼭 찍어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모델링이 아이들 writing, 규칙 알려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페이지는 보세요. DVD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또 실행해서 부모님과 함께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거를 사실 교사들이나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꺼려 하시는데 이게 학습적으로 의미가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유연하게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밑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면 Go to page 78 and chant라고 해서 매 lesson 1, 2 끝날 때마다 이제 하단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DVD롬으로 어떤 챕터가 나오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What's this? It's a pencil, pencil, pencil. What's this? It's a crayon, crayon, crayon. What's this? It's a ruler, ruler, ruler. 여기 A, 이 마크를 누르면 이렇게 밑에 What's this? 자막 없어져요. It's an eraser, eraser, 그래서 아이들의 그 eraser. 프로그레션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It's a 노출시켜 주실 notebook, 수 있어요. notebook, notebook. What's this?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챈트를 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들려주시고 아이들이 따라하게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저 가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주요 랭귀지 안에다가 리듬만 넣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페이지 뒤에 가서 어떠한 랭귀지로 이 챈트가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꼭 함께 살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읽는 게 좀 힘든 친구들은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냥 챈트 들려주고 애들한테 자 해보자 이게 아니라 먼저 정확히 어떠한 랭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리듬에 맞춰서 말해볼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 기억나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북 가능한 환경이면 저기다 지워놓고 가사 기억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액티비티 이거 종이컵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리에 보시면 종이컵 제가 2개 넣어놨어요. 이 첫 번째 여기 챈트 안에서 아이들이 꼭 가져가야 하는 거 What's this? 이거랑 그 다음에 그 주요 키워드 있죠. 반복돼서 나오는 거. 그러면 종이컵 2개에 하나는 여기 this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키워드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거 pencil, crayon, ruler 요거 중에 그냥 원하는 거 하나 써보세요. 맞아요.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챈트 한 번 더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은 crayon 쓰셨어요. 그러면 this가 what's this? this 들리면 어떡하셔야 돼요? 이거 쳐주시면 되고 듣다가 it's a crayon 하면 내 키워드가 나오면 이거 해주시면 돼요. 이거 보지 마세요.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Listen and chant. What's this? What's this? It's a pencil, pencil, pencil. What's this? It's a crayon, crayon, crayon. What's this? It's a ruler, ruler, ruler.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챈트, 이거는 챈트도 가능하고 송, 노래할 때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듣는 동안 진짜로 키워드를 아이들이 찾아내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응을 안 하면 그 친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따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종이컵만 하는 게 조금 너무 번거롭거나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플래시카드 앞에다 깔아놓고 어때요? 그죠? 그냥 이렇게 탭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song, chant 이런 거 학습할 때는 액션, 몸으로 조금 반응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병행을 해주면 아이들이 덜 지루하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레슨 2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휘가 확장되고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센텐스 스트럭처가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desk, chair, whiteboard, computer, backpack, map 6개 새로운 단어 나오고 이번에는 뭐예요? What's that? 이라고 나오고 What's this? 앞에서 lesson 1 때 배웠으면 lesson 2 때는 What's th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재 자체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피킹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더 게임이나 액티비티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anybuildinggrow.co.kr 제가 아까 웹사이트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Teacher's Guide가 있어요. 그럼 Teacher's Guide 클릭해서 보시면 이러한 아이디어 페이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습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게임이나 액티비티로 풀어서 아이들 스피킹을 연습시킬 수 있을지 또는 간단한 그런 활동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 Teacher's Guide 안에 나와 있는 컨텐츠도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지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틱택토 게임 아세요? 그렇죠. 아이들이 공 던져서 그림에 대해서 그 팀이 맞게 말하면 동그라미 X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페이퍼 제가 안에 넣어드렸으니까 좀 한번 보시고 어떻게 아이들과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예 여기 스피킹 타스크라고 해서 보이세요. 스텝 1 같이 읽어볼까요? Sit the cards face down. And step 2, the cards and ask, then guess and answer. What's that? It's a backpack. 만약에 초록색 카드는요? What's this? It's a 뭐 이렇게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가 자료는 교재 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거나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실 거예요. 교재 뒤에 아예 있으니까. 제가 요 페이퍼 넣어드렸거든요. 이것도 그냥 다 찢어서 this, what's this, what's that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샘플 유닛, 유닛 2, 레슨 1의 유닛, 레벨 1의 유닛 2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보이세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서 이렇게 싱하는 그런 액티비티 있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알려줬더니 사진을 보내왔어요. 중학교 친구들하고도 했는데 너무 재밌어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그 유닛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랑구지 티칭 할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마에 붙이는 것도 재밌고 또 이렇게 페이퍼 안에다가 3명이서 그룹 지어가지고 어때요? 그 몬스터 완성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벨이 올라가면 단순히 스피킹만 연습하는 거 아니고 밑에 보면 쓰기 활동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늘어나요. 아이들 라이팅까지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벨 5, 레벨 6에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제대로 해볼 수 있는지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부가자료까지 교재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랑 다채롭게 수업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스피킹 타스크, 그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이거 지금 다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아까 그쵸? 21st century skills 안에서 collaboration, 그쵸?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이거 지금 공교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task-based learning, project-based learning, 이런 거 지금 다 이것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수업을 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 듣고 이게 아니라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아이들이 아웃풋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레슨이 끝나면 밑에 또 song 들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DVD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냥. My classroom, what's this? What's that? It's a desk, it's a chair. Desk, chair. My classroom. 네, 우리는 그냥 그렇지만 굉장히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거 보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에 맞춰서 따라 부를 수 있고, 또 만약에 랭귀지가 정확히 학습이 된 친구들은 그 자막 가리고서 따라 부를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그 백인의 미인 그거 있죠? 그 제가 아들한테 시켜봤더니 멜로디 다 아는데 어때요? 가사 들어보면 다 틀리게 말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노래를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랑구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멜로디 없이도 그거를 그대로 부를 수 있는 My classroom이라고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lesson 3 가면 스토리 여기 나와 있어요. 스토리는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시퀀싱 액티비티로 풀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페이퍼 넣어놨으나 이것도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들이 이렇게 시퀀싱 맞추고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이 시퀀싱 다 맞으면 오케이 하고 끝내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스피킹으로도 연계해서 수업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Please find the card with the word pencil case라고 해서 아이들이 맞춘 카드 중에서 pencil case 텍스트 들어간 카드 찾아서 그 여기에 나와 있는 It's a pencil case 이거를 다 같이 한번 말해보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sequencing 한 후에 끝내지 마시고 어때요? 그 키워드 들어간 문장 찾아서 그 카드 보여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전체 문장 다 같이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옆에 페이지에 Make Your Own Stor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 이제 뒤에 보면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페이지 기억나세요? 아이들이 스토리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레벨이 낮은 교재들은요, 아이들이 그 스티커 붙이는 활동으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쓰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이 활동하면서 창의력 플러스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넣어놓은 페이지거든요.